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하고 조중동이 하도 추잡스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한마디 했어요. 문 대통령의 죄가 없는 법무부 인사, 검찰 후속 인사 모두 사실 아니다. 대통령의 죄가도 받지 않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마음 놓고 막 흘릴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막 바지 지퍼가 찢어질 정도로,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쩍벌을 하고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협했지만 이게 안 통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 같아. 완전히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네들이 진짜 온 결상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중간 간부급 검사의 이 교체, 좌천을 지금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제가 보니까는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 박은정 검사 같은 사람이 감찰과장이나 감찰부장이 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야. 왜? 감찰 영역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판사 사찰도 있지만 한동훈 감찰 막았죠. 그 외에도 지금 감찰에서 이번에도 많이 걸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문정 같은 경우는 연구관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찰과장이 될 경우에는 이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을 친조국, 친정권, 친문, 검사 이문정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문정 절대 안 돼. 법무부에 충성한 부장 요직 간다 하면서 지금 정의도나 막 이런 사람들 나서가지고 지금 이문정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문정 검사는 이 정의도 검사를 고소하는 게 맞아. 명예훼손으로. 제가 볼 때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은요, 저기 정치 성악 없어요.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할 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문정 맞겠다라는 거지. 이런 사람 무섭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윤석열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이고 자기가 숨기고 싶고 자기가 뭉개고 싶은 사건을 어느 쪽에 다 몰아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나 6부로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그 1부장이 누구냐. 변필건이에요. 변필건. 지금 이 사람이 교체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변필건은 아시다시피 나경원을 전부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무혐의 처리를 준비하면서 이성윤한테 들이받으면서 하극상을 펼친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와이프 수사를 뭉개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들이, 구구단체들이 고발했잖아요. 그 사건도 정필건한테 배당했어요. 이 사람 추미애 장관이 무죄 났다라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혐의다라고 그 선고한 검사인가 판사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윤석열의 똘망이란 말이야. 지금 이 사람 교체하지 말라라는 거거든. 이 사람 교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성원전 수사하고 있는 검사, 얘 교체하지 마. 근데 내가 볼 때 월성원전은 얘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본인이 시간을 끌고 뭉개고 있었던 이 변필건 얘를 지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얘가 지금 이성윤에 맞서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건과 검사들을 전부 다 뭉개버렸잖아. 정말로 지금 검찰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검사 징계법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검찰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검수완박도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깨알같이 중요한 거는 검사 징계법, 그다음에 감찰 이 부분을 강력하게 키우고 이거를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검사의 모럴 해자드나 저런 윤석열 같은 정말 괴물이 탄생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할 수 있고 사건 배당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뭉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검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검찰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불기소권이에요. 불기소권.
불기소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기소 안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들은 검사 징계나 감찰을 되게 세부적으로 강화하고 감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놓치고 있어요. 너무 큰 뭐 검찰 기소 분리 이것만이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는 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은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피해가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시간은 계속 끌고 뭉개고. 네, 요즘 MB 사찰 문건이 나오면서 박형준이 계속 지금 대조되고 있죠. 제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인간형 중에 하나가 박형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박형준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MB의 입이었어요. 그냥 MB를 잘 포장해주는 사람. 자기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정무직 공무원을 맡고 국회의원하고 선거에 나가는 폴리퍼스의 전형이에요. BBK, 다스, MB의 4대강부터 MB의 모든 정책을 전부 다 물타기 해주고 순화시키고 양비론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그 얌전한 말투와 점잖하게 생긴 그 말투를 가지고 그 무게를 가지고 진짜 이 시대를 살아온 소피스트의 전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을 부산시장으로 정말 부산 시민들이 뽑아준다고 하면은 진짜 유권자가 달라져야 정치가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김건희 사건이 지금 3월 달에 수사 발표가 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알 수도 없죠. 법원에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해버렸으니까.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전시하고 미술하고 이런 것들로 혜성처럼 이 사교계에 나타난 게 문화예술계에 나타난 게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MB 정부가 계속해서 뮤지컬하고 공연하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들이거든요. 문화 기조가 럭셔리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 MB 정부가 탄생한 다음에 박형준의 와이프, 지금 고인이 된 정두원 의원의 그 와이프, 그 다음에 지금 갓나라당, 지금 의원이면서 지금 강남구 의원인 박진,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MB계죠. 이 사람의 사촌 누나, 이 사람들이 청담동에 갤러리를 열고 화랑을 열었었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나 미술이나 전시 이런 게 MB 이 정부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소재였던 거죠. 근데 그때 비슷하게 이 윤석열의 부인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전시 이쪽에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 이제 돈을 모으고 여기까지 온 거죠. 윤석열과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 그림,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이 이 MB와 그 MB계들이 돈을 모으고 뭐라고 했느냐, 비자금을 축적하는 그 저수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돼요. 이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불모지로 남아있는 거죠. 누구도 파지 못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 부인이라든가 이들 친척끼리의 그 미술품 거래나 공연, 이런 것들, 후원, 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원받고, 대기업 후원받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게이트처럼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진짜 떡잎부터 남다른 이 정영의 여가부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정영의 여가부 장관은 처음부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페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말을 너무 잘해요. 오고던 박원순 시장 권력형 선본제 맞다. 우상호 의원 2차 가해자 맞다. 강난희 여사 아무리 남편을 위한다지만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라. 2차 가해 맞다. 탁현민 성평등 의식 잘못된 사람이다. 과거 저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응해서 이 여자가 말하는 거는 바로바로 헤드라인에 실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취임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이 여자는 본인이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여가부의 업무 중에 아주 메이저한 부분이 위안부 문제 이런 거를 본인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참여정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 페미들의 이슈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결정타가 뭐냐면은 하버드의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본인이 읽어봤는데 뭐 별 대응할 게 없던데? 이거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건 외교부에서 해야지 내가 왜 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완전 이 여자는 본인이 지금 여가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해야 되는지, 정부가 왜 이 여자한테 장관직을 맡겼는지를 개념이 동통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대한민국의 페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력들은 너무 화려해. 막 학벌도 너무 좋아. 막 진짜 어디 온갖 이사고 뭐고 재단장이고 교수고는 다 있어요. 근데 막상 자리를 딱 앉혀놓으면 하는 짓이 그냥 여성 페미 문제만 하는 거야. 그럼 취임한 지가 불과 뭐 2-3달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페미 문제라든가 이 정부 문제에 계속 헛발질을 하는 말들을 계속 내놓게 되면은 이 사람 앞으로 1년간 이거 어떻게 될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 대한민국의 이 페미 나치들이 원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민주당 여성계가 지금 큰일인 게 뭐냐면 진짜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민주당 망한 다음에 페미 때문에 망할 거다. 제가 볼 때 민주당 페미들 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 올리는 그 뭐 인권위원장이나 이 여성부 장관들 그 면면도 너무 놀랍고요. 그 민주당에서 이 뭐 정춘숙이라든가 남인순 뭐 정인수 뭐 많죠. 뭐 진선미 이런 이 페미 여자들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을 위해서나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페미들의 계파, 페미들의 머릿수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남자들을 제치고 제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가 얘네들의 골몰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오로지 그 민주당이나 민주인사회가 미투가 났을 때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반문이나 반민주당 세력이 굉장한 큰 계파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런 애들을 계속 국가의 정부의 장관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인사를 하니까 욕은 문재인 정부가 다 먹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라고 하면서 욕은 다 먹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 인사를 추천하고 강력하게 밀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뒤에서 자빠지는 애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흑막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앞으로 저 정령의 저 사람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저 사람. 민주당 여성계 의원들은 제발 좀 단 1%라도 애당심을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한 자기들이 세운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런 페미들을 장관급에 앉히거나 무슨 위원장에 앉히거나 청와대에 무슨 수석으로 보내거나 그런 짓 좀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